뭐를 배워야 되냐면은 역사가 이렇게 도는 걸 배워야 돼. 이 책에 제일 처음에 어디에서 시작했냐? 영국. 그냥 아담 스미스 영국에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미국을 거쳐서 지금 어디로 왔어? 오늘은 일본.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 책의 마지막에는 한국이 와야 되겠지. 이제 나와 있지 않은데 어쨌든 오늘은 이시가와 가오루라고 하는 사람인데 몇 년도에 한 거야? 1962년. 지금 이제 갈 길이 아직도 몇 년 남았냐? 50년 남았어. 지금 이제 이렇게 1962년에 이시가와 이제 가오루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너희들이 요새 하고 있는 품질관리 분임조라는 거를 처음 제안을 했어요. 품질관리 분임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새 저 품질관리 분임조 경진대회 같은 게 있는데 오늘 숙제는 뭐 제출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표준협회라는 데를 찾아봐. 알겠죠? 한국표준협회. 표준협회에 들어가면은 품질관리 경진대회에서 금상 받은 업체들을 동화상으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전부 거기 있어. 알겠죠? 그거 하나만 빼서 그 한 20분 정도 되는 거니까 하나만 보는 게 좋아. 알겠죠? 그게 신상에 좋아. 알겠지? 이게 품질관리 분임조라는 건 뭐 하는 거구나. 이게 너희들이 이제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이제 너희들이 직장에 간다고 하면은 이제 맞아면은 제조업에 간다고 하면은 너희들이 이제 대개 너희들이 이제 가면은 제조업에 가면 너희들의 반 정도가 품질관리 부서에 떨어지고 품질관리 부서에서 하는 것 일의 업무의 반이 품질관리 분임조 경진대회를 주관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너희들 이런 거를 우리가 하는 건가 보다. 이제 회사 가서 하는 건가 보다 하고 한번 보기 바라고 올해로 이게 39회가 됐어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거지. 39회 이제 품질관리 분임조 경진대회가 있는데 이제 그 이시가와 가오루라고 하는 사람은 1989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너희들이 이제 잘 알겠지만 일본의 품질 관리하면 누구라고 들었니 옛날에? 대밍이라고 얘기 들었죠. 그다음에 또 누가 있었어? 주란. 이제 이게 이제 대표적인데 주란이 이제 에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1925년에 일본 도쿄에서 출생해가지고 39년에 도쿄 대학의 응용학과에 이제 진학을 한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1976년에 도쿄 대학 명예교수를 거쳐가지고 나중에 이제 1978년에 무사시 공업대학 학장에 취임을 했고 일본에서 품질을 잘한 사람한테 주는 상을 무슨 상이라고 그랬니? 대밍상. 대밍상을 2번이나 수상을 한 사람이고 일본의 품질 관리의 대부야. 알겠죠? 이게 일본의 품질 관리하면 누구라고? 이시가와 가오루. 이시가와 가오루.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일본의 품질 관리의 대가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시가와 가오루가 만든 것 중에 이시가와 다이아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특성 요인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특성 요인도. 특성 요인도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것이 뭐냐면은 이펙트고 이쪽이 코즈야. 그래서 말하면 원인과 결과 다이아그램 또는 그 물고기 뼈락에서 피시본 다이아그램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그린 거고 너희들이 이제 품질 경영 시간에 이걸 배울 거니까 이제 이런 거다 하는 것만 알아두고요. 이시가와 가오루라고 하는 사람의 그 동영상을 한번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합시다. 품질관리 분임조. 교육하는데 책만으로서는 부족함을 느껴서 현장 사람을 위한 현장과 QC라는 잡지를 1962년에 발간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현장과 QC라는 이 책이야. 단위로 한 책을 여럿이 분담의 차례로 강의하도록 하거나 원칙으로 돌려가며 읽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혼자서는 그만두기 쉽지만 그룹이서 하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QC 분임조를 만든
공부만 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어서 공부를 했으면 이번에는 실제로 현장의 문제를 빨리 개선해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분인조는 공부하는 그룹인 동시에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그룹이라는 의미에서 반쪽했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시가와 가오루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1956년에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제 너희들이 알겠지만 일본이 2차 세계 대전에서 어떻게 됐니? 패망이 됐잖아. 그런데 이제 전번에 되겠지만 2차 세계 대전에서 이제 패망이 됐는데 그러면 일본을 구하는 게 뭐냐? 하고 미국이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일본이 뭐가 되면 안 된다고? 공산화가 되면 안 된단 말이야. 공산화가 돼버리면은 소련, 중국에서 이 동북아가 완전히 공산화가 돼버리면은 미국의 방어선이 하와이 쪽으로 후퇴를 하게 되니까 일본을 이제 방파막이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본을 살리는 길이 뭐라고 생각했다고? 품질을 해가지고 일본 상품의 질을 높이는 거다. 그래서 누구를 파견했다고 그랬어요? 대밍하고 주란을 이제 미국에다 일본에다 파견해가지고 일본의 이제 품질을 높이려고 했어. 그때 이제 그 카운터파트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이시가와 가오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시가와 가오루가 맞으면 이제 했는데 일본이 대단한 나라인 것이 NHK 방송에서 그 말하면 요새로 얘기하면 산업공학 강의를 했다고. 강의를 했다. 응?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1956년부터 말하면 일본의 단파 방송으로 현장 관리를 한 품질 관리를 하다가 새로운 경영과 품질 관리 NHK 라디오 동경 막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방송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때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뭐를 만들었다고? 아까 현장과 QC라는 잡지를 만들었어요. 알겠죠? 그래갖고 이제 잡지를 읽어야 될 거 아니냐? 읽는데 요놈 보고 읽으라면 요놈이 읽겠냐 안 읽겠냐? 요 뺀질거리면서 요놈이 안 읽을 거 뻔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야? 분임조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게 이제 너희들이 알겠지만 내가 이제 우리나라 학생을 덜앤더티라고 그래요. 덜은 뭐야? 머리가 나쁘고 더티는 더럽고.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 학생들한테 숙제를 내면 이놈들이 어떡하냐? 10문제를 내면 10문제 깡그리 풀어오는 놈은 머리가 나쁜 놈이고 남이 죽기 살기로 풀어온 걸 깡그리 베끼는 놈은 더티한 놈이지,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덜앤드 더티밖에 없어요. 근데 미국 애들은 어떡하냐? 미국은 대학에 들어오면 5명이 뭐를 구성해? 학습 분임조를 구성해. 그래가지고 5명이 10문제를 나눠서 2문제씩 딱 풀어. 그러니까 2문제만 풀면은 나머지 10문제는 그냥 공꼴로 얻잖아. 그러니까 덜 하지도 않고 더티하지도 않지. 깡그리 베끼는 건 아니니까 알겠죠? 이게 이제 학습 분임조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학습 분임조. 그것을 어디다 만들었다고? 일본의 이제 현장에다 만들었어요. 누가? 이시가와 가오루. 몇 년도에? 1962년에. 너희들이 이제 이거를 잘 기억해야 돼. 잘 기억해야 돼. 근데 이제 너희들이 또 기억해야 되는 건 이게 역사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게 일본의 올림픽을 언제 했냐? 1964년. 알았죠? 1962년은 일본에 어때요? 막 기가 이렇게 융성하는 그때 알겠죠? 이제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1945년에 패망했었던 일본이 이제 누가 아까 얘기한 대로 대명이나 주란을 불러다가 몇 년 동안 한 20년 동안 경제 개발을 해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분위기가 싹 올라왔을 때 이시가와 가오루가 뭘 했다가 품질관리 분임조를 만들어가지고 현장의 학습의 혁신 활동을 이렇게 부추긴 이런 사건이에요. 알겠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알겠지만 이 소집단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요새 새삼스러운 게 아니고 옛날에 언제부터도 소집단 활동이 있었어요. 사냥을 하려면 혼자 못 하지 않냐? 그러면 몇 사람이 이제 너희들 알겠지만 이 사냥을 하려면은 몇 사람은 총제비가 있고 또 몇 사람들은 몰이꾼이 있잖아. 이렇게 한쪽에서는 몰이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몇 사람은 또 잡은 짐승 들고 다니는 그룹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소집단 활동을 했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일본에서 품질관리 분임조라는 이름으로 이걸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 지금 50여 국에서 실시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게 전국 대회를 공장에서 이제 그 분임조 경진 대회를 해요. 그럼 이제 그 공장에서 이제 한 팀이 나오면
그놈들이 어디로 모여? 도로 모여. 갖고 이제 경기 도 대회를 해. 그래서 이제 도에서 1등으로 뽑힌 애들이 서울에 이제 말하자면 전국 대회로 나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10월 달에서 9월 달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10월 11월까지 이제 완전히 이게 그냥 그 공장이 전부 이 분임조 경진 대회로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아까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품질 관리 분임조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 이제 교과서에만 가지고 배우지 말고, 이 교과서는 지금 몇 년 전 얘기냐? 50년 전 얘기라고 그러잖아. 근데 이제 50년 전 얘기가 현실이 되려면 너희들이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표준협회에 들어가서 품질 관리 경진 대회라는 게 어떻게 열리고 하는 것들이 거기 다 인터넷에 나와 있으니까 보기 바래. 그래 가지고 아까 이제 이시가와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맞아요. 현장과 QC라는 책을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아주 읽기 쉽게 한다. 그다음에 이제 가격을 싸게 한다. 그래서 이제 여러 명이 뭐를 하도록 윤도교육을 하도록 한다. 그래서 나타난 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품질관리 분임조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분임조라는 거는 뭐 하는 거냐? 첫째가 자기 개발. 첫째가 분임조의 목적은 첫째가 자기 개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상호 개발. 나도 개발하고 얘도 개발하고 상호 개발. 세 번째는 조직 개발.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나온 결과가 회사에 도움이 되는. 저거 이놈아 공부 못하는 게 꼭 필기도 하네. 자, 뭐 하라고? 자기 개발, 상호 개발, 조직 개발. 이 이제 세 가지가 강령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한데,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본의 이제 분임조의 발전을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1962년에 이제 이게 나와가지고 일본에서 마쓰야마 방송기 분임조라고 하는 마쓰야마라고 하는 회사에 이제 그 전전공사의 마쓰야마 방송기 분임조가 처음에 탄생을 해가지고 1962년에 제1회 직반장 품질관리 대회가 일본의 과학기술연맹 주최로 열렸는데, 너희들이 이제 이거는 꼭 기억해 하기 바라요. 주스라고 그래. 주스는 Japanese Union of Science and Engineering.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일본의 과학기술연맹이라는 뜻이,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주스인데 이제 일본의 과학기술연맹. 그래서 이제 일본에는 품질 관리를 이렇게 관장하는 부서가 주스라는데, 알겠죠? 일본의 과학기술연맹.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받는다는 거의 강점은 뭐냐면은 미국에 가서 교육받으면 일본이나 한국 얘기를 하나도 못 듣지 않니? 근데 이제 한국에서 교육받으면 한국에 뭐가 있고 뭐 표준협회가 있고 뭐가 있고 맨날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또 시간이 나면은 일본의 과학기술연맹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 이게 일본 말이니까 뭔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이제 일본의 대밍상을 주관하는데, 여기가 일본 과학기술연맹이라는 데. 아까 우리나라는 어디서 주관한다고? 표준협회.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표준협회, 일본에서는 과학기술연맹. 이제 여기에 들어가서 대밍상이라는 게 어떤 거고 뭐 이제 이런 거, 얘네들이 이제 일본의 품질관리 분임조를 주관하는 부서니까 이렇게 이제 보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갖고 일본의 이제 제로 디펙트 운동, 오늘 이제 공부하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자주관리 운동, 그다음에 TPM 분임조, 이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분임조 활동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시가와 가오루의 분임조 활동을 배우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미국의 제로 디펙트 운동, 이게 무결점 운동을 오늘 같이 배우게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분임조라는 게 나왔다. 그래서
국내 품질관리 분임조는 언제 탄생했느냐? 이게 이제 1970년에,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 비해서 몇 년 늦은 거냐? 8년 늦게 이제 품질관리 학회에서 전국 제1회 QC 서클 대회를 개최해가지고 지금 몇 차가 됐다고? 39차. 39차까지 이제 가가지고 전국에 이제 품질관리 분임조가 많을 때는 얼마까지도 갔어요? 한 11만 5천 개까지도 갔는데 요새는 조금 이게 이제 떨어져 가지고 아마 한 7, 8만 개 정도 전국에 품질관리 분임조가 이제 있을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너희들이 이제 이것을 배우면서 또 배워야 되는 게, 어떤 경영혁신 운동이나 이런 거는 정치하고는 어때야 돼? 불가근 불가원이어야 돼.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불가근은 뭐야?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뭐야? 멀리 해서도 안 되고, 알겠죠? 이게 이제 불가근 불가원 이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 품질관리 분임조가 왜 망했느냐? 왜 망했느냐? 왜 지금 이렇게 약간은 지금 침체기에 빠졌냐면은,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전두환 대통령의 동생 정경환 씨가 뭘 했어요? 그 새마을운동 본부장을 한 적이 있지 않니? 그때 새마을 이제 운동을 하는데, 이게 이제 재밌는 게 새마을운동이라는 게 무슨 운동이냐? 농촌운동 아니냐? 농촌운동 아니야? 그런데 농민들 가지고 운동을 하면 돈이 되냐 안 되냐? 돈이 안 된다고. 농민들한테는 돈을 줘야지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끌어들인 거야? 제조업체를 끌어들인 거야. 그래서 무슨 운동을 했냐면은 공장 새마을 운동이라는 걸 했어. 공장 새마을. 그러면서 공장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품질관리 분임조를 그 자기네가 가져갔어요. 그 새마을 본부에서.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뭐를 했느냐? 공장 새마을 분임조라고 이름을 바꿨어. 이게 품질관리 분임조가 아니고 공장 새마을. 이게 말이 되냐? 공장 위에 새마을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게 새공장 운동이라면 말이 되지만 새마을 운동을,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이제 이게 이제 역사를 잘 배워야 되는데, 요새 뭐 새마을이 어떻고 하는데, 새마을 운동이라는 게 피해라는 게 엄청났어요. 나는 이제 충주비료라는 회사에 다녔는데, 우리 이제 회사에서 공장 새마을 운동을 해요. 그러면 이제 금요일 날은 뭐를 하느냐? 공장 새마을 운동의 날이야. 그래가지고 전 직원이 나가가지고, 말하자면 이웃 동네 가서 그 마을에 가가지고 뭐 마늘밭을 맨다든지 뭐 보리를 타작한다든지 뭐 이런 걸 했어요. 아니 공장 근무하는 사람이 뭘 해야 돼? 비료를 잘 생산해서 농민들한테 비료를 좋은 가격으로 주면 되는 거지. 웬 농사는 웬 농사냐?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겠지만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몰락하면서 이게 어떻게 됐겠니? 완전히 그냥 반격을 받은 거야. 말하자면은 그 공장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래가지고 싹 없어져 버리고 다시 표준어표로 이제 표준어표로 이 품질 분임조 대회가 이렇게 이관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순수한 운동에 누가 개입되면 안 돼? 정치가 개입을 하면은 항상 문제를 일으킨다는 걸 우리가 여실히 알 수 있는 거였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보면은 과거는 굉장히 미화되는데, 이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게 마지막 판에 가가지고 거의 나라를 그냥 어지럽히는 이런 운동으로 그러니까 농촌 운동으로 전개했으면 될 거를 이걸 갖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를 갖다가 공장 새마을 운동이네 뭐네 해가지고 굉장히 그 어지럽힘을 있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1970년대부터 이제 품질관리 분임조 운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말하자면은 뭐 QC 서클이 충북 세멘트 1972년 말하자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QC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국가, 아까는 이제 처음에 어디서 시작해서 품질관리 그 학회에서 시작했던 것이 이제 국가 과제로 시작한 것이 말하자면 1976년이고, 이제 이때가 이제 제 4회인데 이때부터 이제 국가 과제로 돼가지고, 이때 우승을 한 회사가 어디냐면 지금은 이제 CJ로 바뀌었는데 옛날에 제일제당. 그러면서 이제 이 대기업들이 이제 여기 참여를 해가지고 이제 오늘날에 이르러 가지고 전국 대회가 돼요. 그러나 이제
이것이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정치적인 물만 들지 않았으면 좀 더 훨씬 더 나은 운동이 됐을 텐데 이제 정치적으로 이게 야합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이게 말하자면 뭐 품질 이쪽에서 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 정치권에서 이걸 끌어간 게 이제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운동을 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이제 품질 관리의 이 발전에는 엄청난 기여를 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겠지만 이 말하자면 기업에 가면은 기능공들 말단 기능공들을 갖다가 뭐 하는데 모티베이션 하는 데는 최고지.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통령상 이게 이제 대통령상들을 이렇게 주니까 말하자면 기능공이 대통령상 받아보기가 그 쉽지 않지 않니? 대통령상을 이렇게 받고 하니까 이게 기능공들한테는 이게 엄청난 그 모티베이션이 되는 게 사실이고 너희들이 조금만 했으면 내가 너희들 끌고 그 말하자면 품질관리 그 전국대회 한번 너희들 데리고 가보면 아 이게 산업공학과 애들이 이런 것도 하는 거구나 하는 걸 아마 볼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좋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말하자면은 표준협회에 등록한 품질과 이제 그래서 이제 소그룹의 원리를 한다. 이제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전 세계로 퍼지면서 그 나라에 가가지고는 새로운 형태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의 모토로라에서 하고 있는 품질관리 개선팀의 운동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죠. 이게 이제 모토로라. 전체적 고객 만족팀이 5,300여 이게 TCS라고 그래 얘네들은 이름을. 찾아내고 개선해 나가는 가운데 경영 욕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팀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모토로라는 92년부터 전 세계 모토로라 가족을 대상으로 팀 경연대회를 벌이고 서로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원들이 이렇게 팀 활동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회사의 적극적인 지원 때문입니다. 회사는 모든 팀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좋은 성과를 냈을 때는 보너스와 회식을 베풀어주는 등 개인보다는 팀 위주로 활동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런 팀 활동은 모토로라뿐만 아니라 미국 초일류 기업들의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모토로라 같은 회사들은 이제 분임주 활동을 회사 단위로 하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국가 단위로 뭐 하는 게 없지 않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없고 이제 일본이나 한국은 국가 단위로 이제 경진대회 같은 걸 이렇게 벌려가지고 이렇게 말하자면 아까 이제 대통령상을 수상한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이제 1학년이니까 뭐를 만들어야 돼요? 학습 분임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제 그래서 너희들끼리 이제 친한 사람들이 몇 명이 5이면 5명이 모여가지고 뭐를 해요? 학습 분임조를 만들어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뭐라고? 선생님이 시험 문제 아니 숙제 10문제 내면 몇 문제씩 풀으라고 2문제씩 나눠서 푼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서로 디스커션하고 토론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너희들이 이제 좀 기분이 나쁘겠지만 우리 한양대학 학생들의 제일 그 단점이 뭐냐면은 뭐가 안 돼요? 이 수직적 조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동창회하고 선배하고 또 선배 이게 뭐가 없어요? 이게 조직이 안 돼. 그 왜 조직이 안 되느냐? 뭐가 없어서 그래? 이 분임조 활동을 안 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시너지 분임조다. 그러면은 이제 너희들이 4학년이 시너지 분임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3학년에 또 시너지 분임조가 있고 2학년, 1학년 이렇게 쭉쭉쭉쭉 있으면 무슨 조직이 나오냐? 이게 수직 조직이 나오잖아. 수직 조직. 근데 너희들이 이런 조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서로 이게 말하자면 뭐가 안 돼요? 이 수직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 내가 이제 옛날에 이제 과학원에 있을 때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 고려대학교 애들이 그게 참 잘 돼. 이게 고려대학 애들은 이제 뭘 하냐면은 그게 이제 과학원 시험을 딱 보지 않냐? 그러면 이놈들이 한 놈이 한 문제씩 기억을 해가지고 나와. 그래갖고 딱 시험 끝나고 나면은 10놈이 모여서 이번 과학원 시험 문제를
다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10문제를.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집을 딱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것이 뭐가 있어? 족보를 만들어. 그러니까 고려대학 애들한테는 말하자면 과학원 시험 문제가 1에서부터 뭐 30회까지 나와 있는 게 쫙 있어, 족보가. 그러면 이제 걔네들이 과학원 시험 보는 그 스터디 그룹에 딱 들어가면 그 족보를 받아. 그걸 이제 안 들으면 족보를 못 받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선배들하고 후배들하고 이제 그런 그 끈끈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도와주는데 우리 한양대학에 그런 족보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냐? 없어요. 이게 우리 한양대학 애들이 뭐가 안 되냐면 이게 그냥 그 모래알 같이 띠글띠글해. 이게 맞으면 뭐가 없어서 그래요? 이런 분임조라든지 이런 활동을 안 해서.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꼭 뭐 쓸데없는 무슨 뭐야 그 동아리 활동만 하지 말고 뭐를 만들으라고? 학습 동아리. 학습 동아리. 그래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예를 들자면 경영혁신, 맞으면 동아리, 뭐 해가지고 경영혁신에 대해서 4년 동안 우리가 공부도 좀 해보자. 뭐 예를 들어서 창업 동아리, 창업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학습 동아리를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직장에 가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여의도에 이제 근무를 하지 않냐? 그러면 이제 삼성그룹에 있는 친구, LG그룹에 있는 GS그룹 뭐 이런 애들이 딱 모여가지고 투자 말하면은 이 직장 클럽을 만들어. 그러면 이제 좀 뭐 이제 하나가 뭐야? 야, 우리 삼성전자 요새 뭐 한다던데? 그러면 정보를 주면은 야, 우리 그러면 이번에 삼성전자 주식 한번 사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 알겠지만 직장인 스터디 모임이 이제 굉장히 그래서 이제 이 일본 같은 데서는 이 소그룹 활동이라는 게 맞으면 이 분임조가 꼭 맞으면은 그 회사에 이런 것뿐만 아니고 사회인끼리도 뭐를 만들어요? 이 분임조. 이게 근데 이제 우리는 좀 나쁘게 가면 순전히 학교가 뭐만 해요? 동아리 활동 한다고 하면서 맞으면 생산적이기보다는 되게 어떤 동아리가 많아? 비생산적인 동아리들이 많잖아.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이거를 잘 활용하기 바라고. 그래서 이제 품질경의 이슈, 품질관리 분임조 활동이 이제 열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직반장을 중심으로 사람 수는 15명 이하, 4 내지 5인이 좋다. 그다음에 전원 참가, 자주적, 자발적 활동을 한다. 직반장의 리더십 및 관리 능력. 그다음에 항상 뭐를 해라? 공부를 잊지 말아라. 5번째 아주 중요한데 뭐라고? 항상 여기에서 발언은 자유롭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영혼이 자유로워야 창조성이 나오니까. 그렇잖아. 막 너 그거 말이라고 하냐 이래버리면 여기서는 창조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QC 서클 활동을 끈기 있게 사내 QC 서클 대회 개최, 현장과 QC 잡지를 구독한다. 이건 이제 일본식 얘기고요. QC 서클은 본부에 등록, 서클 대회 등에 적극 참가한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냥 분임조 활동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뭐를 해요? 맞으면 전국 대회도 나가서 금상도 받아보고 뭐 대통령상도 받아보고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좀 활기가 있겠죠. 야,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미국의 경영혁신은 누가 주도한다고 그랬어? 어느 회사가? GE. 이게 이제 GE가 주도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것 중에 몇 가지가 GE에서 나온 게 있었니? 옛날에 뭐 VE, 또 하나는 TQC. 예? 전번에 배운 TQC. 그 전에 이제 맞으면 나중에 곧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이제 디키라는 사람의 ABC 분석. 이제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미국은 지가 하면 다 한다고. 그런데 이제 이 품질 관리 분임조에 관한 것도 지에서 만든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세계 최고의 사내 대학이라고 하는 맞으면 크로톤빌 연수원에 한번 가보죠. 예. 뉴욕시 버드스 강변 아름다운 언덕에 자리 잡고 있는 이곳은 1950년에 세워진 세계 최초의 대규모 사내 경영 대학원입니다. 새 멸치 회장은 취임 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곳의 원형 강의실에서 제너럴 일렉트릭의 수많은 사람들과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해 장시간에 걸쳐 논쟁하기를 준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회사와 관계된 어떤 소재라도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한 결과 오늘날 지휘만의 독특한 경영혁신 운동이라고 알려진 워크아웃도 생겨날 수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토론 문화를 위해 좀처럼 외부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그 강의실입니다. 이 원형 강의실의 특징은 서로 마주보며 토론할 수 있도록 보완된 것입니다. 취재팀이 마치 이곳을 방문한 날은 제너럴 일렉트릭 내 12개 사업 부문에서 온 신입사원들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It's about management and GE culture and how to be successful in GE and what GE expects from us and like what we should be doing to. What do you think about? 이제 세계 최고의 경영자 중에 하나인 제겔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40세의 약관으로 미국 최고의 회사인 G사의 회장이 됐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알겠지만 그 약관에 이게 이제 회장이 되면은 제일 문제가 뭐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말하면 이사급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뭐야? 인해 장막이지 않냐? 그러니까 저 말단의 생각을 내가 알 수가 없지. 그래서 시작한 게 이 워크아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말하면 이 젊은 애들을 데리고 교육도 하고 하면서 질문도 받고 뭐고 해야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되잖아. 그래서 이제 이걸 워크아웃이라고 하는데 이 말하면은 제겔치가 교육하는 장면을 잠깐 보자. About a few things to get. Since I am working on the book, I'd like to get some fresh thinking from you. 이것에 대한 제 결심의 애정은 각별하다. Some of the things that 그는 you 바쁜 did. 일정에도 한 달에 2번씩 이곳을 방문해 강의를 했다. Like the 2070 can that we call them ABCs. Went to LA Signal and just recently came back. Oh, great. 그래서 이제 이 G사가 만든 게 뭐냐면 워크아웃이라고 하는 거예요. 워크아웃.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요새 이제 기업 구조 조정할 때 왜 워크아웃 하지 않니? 이게 이제 미국의 G에서 만든 거라고. 이제 이거는 분임조 활동하고는 조금 다른 활동인데, 분임조 활동하고 조금 다른 활동인데 워크아웃을 어떻게 하는지 보자. 웰치 회장은 그 수단으로 워크아웃이라는 독특한 경영혁신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정 현장의 근로자 수십 명이 하나의 집단을 이뤄 작업장을 벗어난 곳에서 사흘간 토론을 합니다. 종업원들이 문제점을 드러내놓고 해결 방안을 제안하면 간부들은 참석한 그 자리에서 즉각 예 아니오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 달 이내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것이 워크아웃의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종업원들을 모아놓고 말하자면 워크아웃 하면서 여기 이제 누가 앉아서 공장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딱 앉아가지고 종업원들이 질문하면 거기서 대답하고 그래가지고 뭐야 커뮤니케이션을 갖다가 직통 한 라인을 그냥 이렇게 개설해가지고 하도록.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알겠지만 종업원이 공장장을 만나가지고 1대1로 얘기를 건의를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무조건 깨지는 거지. 그잖아, 막 네가 뭘 한다고 그러냐고 이러는데 이것이 이제 맞으면 몇십 명이 딱 모인 데에서 얘기해 버리면 이게 권위가 달라지죠. 이거를 이제 워크아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워크아웃의 규칙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죠.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 워크아웃은 가장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됩니다. 여기서는 넥타이를 매면 웃음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보통 하루 이틀 계속 진행됩니다. 이번 워크아웃 팀의 과제는 에세이 촬영기에 쓰이는 호일 생산 시간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석한 사람들은 호일 생산과 관련된 엔지니어링, 마케팅, 자재, 앞터 서비스 등 부서의 담당자들입니다. 워크아웃에는 일정한 규칙과 절차가 있습니다. 우선 퍼실리테이터, 이 사람을 과제 촉진자라고 해. 퍼실리테이터. 사회자가 전체 워크아웃을 이끌어갑니다. 우선 코일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프로세스, 즉 공정을 정리합니다. 문제점을
모습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체 생산 그림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선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전체 과정을 백지에 정리한 다음 각 프로세스를 각각의 종이에 적어 벽에 붙입니다. 참석한 사람들은 각 프로세스별 문제점과 해결책을 노란 종이에 적어 해당 프로세스에 붙이게 됩니다. 각 프로세스별로 문제점과 개선안을 정리하니 그대로 하나의 훌륭한 해결책이 나옵니다. 이제 미국의 품질관리 대가 하면은 누구라고 그랬어? 대미. 이제 제일 처음에 스와트. 1924년. 스와트 다음에 뭐가 있었어? 대미. 그 다음에 주란. 그 다음에 일본의 이시가와.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크로스비. 이게 몇 페이지냐? 155페이지. 크로스비. 이 사람이야.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벌린 운동이 무결점 운동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이 사람 책을 하나 쓴 게 있다고. 무결점 운동에 도전해가지고 지지 운동의 도입과 전개라는 이 경문사에서 이 책을 쓴 적이 있는데 이게 한 40년 전에 썼나, 30년 전에 썼나. 어쨌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미국에서 언제 시작했다고? 1962년.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1968년에 이제 맞으면 그 제일모직에서 이제 지드 운동을 제일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 크로스비가 언제 돌아가셨냐면 2001년 8월 18일 날 이렇게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책 쓴 것도 많죠. 이 크로스비가. 그래서 미국에서는 3대 하면은 데밍, 주란, 크로스비. 이제 이 세 사람을 미국의 품질 관리의 대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1995년 3월 16일 날 한국에 온 적이 있어. 이 사람이. 자꾸 매일경제하고 이렇게 대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이 크로스비가 이렇다고요. 근데 크로스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너희들이 록히드 마운틴이라고 하는 회사 아니야? 록히드 그 맞으면 이제 인공위성 발사하는 회사지. 인공위성 록히드사. 이제 요새는 맞으면 마틴 마리에타라고 하는 회사로 이제 이렇게 불려지는데 이 사람이 이제 1962년에 마틴사의 품질관리 부장이었다고. 품질관리 부장이었어요. 그런데 1961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너희들이 알다시피 이 군인들은 항상 어떤 성질이 있냐? 성질이 급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맞으면은 그 61년에 거기다가 이제 그 미사일을 납품을 하라고 했단 말이야 군대에서. 그랬는데 이제 근데 너희들이 이제 알다시피 이 독재자들 또는 이렇게 그런 정치가들이 하는 국민을 속이는 4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올림픽을 열잖아. 그래가지고 막 국민들의 관심을 한쪽으로 돌리. 두 번째는 이제 그 월드컵은 올림픽하고 비슷한 거니까.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왜 만국박람회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열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한다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야? 인공위성 같은 걸 발사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과학 기술을 이렇게 과시하지. 그래도 국민들이 안 속아주면 그때는 어떡하냐? 옆 나라를 깐족거려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잖아.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보면은 독도 분쟁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정치적인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데도 뭐 아베 신조 해가지고 독도를 막 이렇게 하고 이제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제 국민들이 맞으면은 이쪽은 관심이 별로 없고 이제 그쪽에 막 의적 침임에만 관심을 하다 보면은 잃어버리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도의 정치적인 이슈들이 이게 나타나는 게 뭐 하나 덮으려면 또 딴 놈이 일어나고 또 뭐 하려면 또 덮고 뭐 이 짓들 하잖아.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건데 이제 미국에서도 맞으면은 정치적인 이슈가 뭐냐면 현직 대통령이 이제 재선을 하려면은 뭐를 하는 게 좋아?
말하자면 인공위성을 발사해가지고 막 달나라를 막 정복한다든지 막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그런 게 국민들이 무식해가지고 아 인공위성이 달나라를 가는 거하고 현 정부의 대통령하고 무슨 상관이냐 아무 상관없는데도 현직 대통령에다 도장을 찍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들은 그런 짓을 하잖아. 그래서 이제 얘네 보고 말하자면은 대통령 선거가 어느 게 말하자면 그건 이제 말은 안 했지만 예를 들자면은 우리 이제 이번에 인공위성 발사하는 거를 좀 땡겨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은 그 노키 말하자면은 그 로켓을 말하자면은 어느 날까지 하는 거를 한 3개월 땡겨달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다 체크를 해봤단 말이에요. 이제 3개월 땡길 수 있나 뭐 체크를 해보니까 단 하나 가능성은 뭐냐? 물건을 처음부터 잘 만드는 거 방법이 있어요. 대개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물건을 어떻게 하냐면은 물건을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갖다 납품을 하고 난 다음에 뭐라 해요? 이게 잘못되면은 AS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3개월 동안 이렇게 말하자면 품질을 안정화시키는 기간이 이제 3개월인데 3개월을 단축해달라고 하면 그 3개월을 줄여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 처음부터 잘 만들면 된다는 게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제 처음부터 잘 만들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벌린 운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드라이브 운동이야. 드라이브라는 게 뭐냐면 do, right, initially, for, value, and effectiveness. 이게 가치와 효과를 위해서 처음부터 처음부터 잘하자. 이제 이게 미국 같은 데서 뭐냐면 무슨 운동할 때 영어로 드라이브라고 하지 않냐. 이 드라이브를 이렇게 해석한 거야. 우리가 드라이브 운동을 하자. 그래서 처음부터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나중에 고칠 생각하지 말고 처음부터 안 고칠 생각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제로 디펙트 운동을 전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3개월 내에 맞으면은 납기를 단축을 해가지고 납품을 했다고. 그래서 GD 운동은 너희들이 생각하면은 무결점 운동이니까 품질 관리 운동 같이 생각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뭐야? 납기 단축 운동이에요. 납기 단축 운동이라. 이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게 제로 디펙트니까 당연히 품질 관리 운동인 것 같지만은 납기를 단축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제로 디펙트 운동을 이렇게 1962년에 실시를 해가지고 이제 이것이 성공하니까 또 이제 어디서 이걸 했겠냐? 지사에서 이제 이게 그러니까 말하면은 제조원은 마틴사지만 또 판매원은 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겠지만 왜 우리나라 같은데 조그마한 제약회사에서 물건을 만들면 그 물건을 어디다 갖다가 납품을 해. 말하자면 동화제약에 납품하면 이렇게 보면은 그저 약 표지에 보면 뭐라고 했어? 제조원 누구, 판매원 동화제약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 그래서 미국의 경영혁신기법은 어디를 거쳐야 된다고? 지사를 거쳐야 이제 발전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지 프로그램으로 이게 들어갔는데 크로스비는 이제 이 마틴사의 품질 관리 부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갔냐면 이제 미국의 ITT 사의 품질 담당 부사장까지 올라갔고 전 세계적으로 크로스비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말하자면 전 세계를 누비면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옛날 얘기 보면 다 나중에 가면 뭐냐? 잘 먹고 잘 살잖아. 잘 먹고 잘 살았다. 이제 그래서 이제 GD 운동을 벌었어. 그래서 바크 어데이 하루에 $1 벌기. 그다음에 이제 코스트 리덕션 아이디어 프로그램. 그다음에 제로 디펙트 30, 컨슈머 어페어스, 엔바이러먼탈 퀄리티 셀프 오디트, 퀄리티 매니지먼트 매추어리티 그리드, 아스크 서튼. 이제 말하자면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1979년에 플로리다의 윈터파크에 필립
크로스비 어소시에이트사를 설립하고 또 QM 대학을 개설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IBM, GM 뭐 이런 사람들의 최고 경영자 및 관리자 2만 명을 졸업시키는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대밍하고 주라는 어느 나라에서 더 유명해요? 미국보다는 일본에서 더 유명해요. 근데 이 크로스비는 미국 본토에서 딴 나라 나가지 않고 그냥 미국 본토에서 자기의 영역을 구축한 사람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어요. 크로스비는. 그래서 1961년에 케이프 케네디 우주기지에 가장 성공적인 미사일 발사 실험이 있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2만 5천 개의 그 미사일은 2만 5천 개의 부품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점검을 해가지고 그 납기를 3개월간 단축하는 이런 운동이 전개돼서 그래서 이 말하자면 1993년에 지휘사는 마틴사의 성공 후 GD 계획을 도입을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1964년에 마틴사와 지휘사가 이제 GD 운동으로 성과를 얻었다고 하니까 미국의 국방성에서 GD 밀 스탠다드 9858A로 품질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미국의 품질의 그 본산이 어디냐? 어디가 본산이냐? 하면은 미 국방성이야. 그래서 미국의 이제 그 품질 관리 규격을 보면 뭐가 많이 붙어 있어요? 밀 스탠다드라고 하는 게 요게 붙어 있어요. 밀 스탠다드. 이게 밀리터리, 이게 국방성 규격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미국에서 품질이 제일 센 데가 어디겠냐? 국방성이죠. 왜냐하면 목숨을 담보잖아. 이게 맞으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미안하다. 요놈을 죽이려고 탁 발사했는데 요놈한테 톡 떨어지면 얘 죽이잖아. 그러니까 이 미사일의 이 정확도라는 게 엄청난 거잖아요. 이게 국방성이 맞으면 미국 최고의 품질관리 기관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기관이 어디가 있을까? 나사. 인공위성을 쌓아올리는 나사. 이 나사가 이제 두 번째로 하고 세 번째는 어디일까? ARI. 그 어디야? 미 그게 뭐 원자력 위원회.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게 잘못되면 난리 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원자력 위원회. 그래서 미국의 품질 관리의 본산이 요 세 군데가 있어요. 요 세 군데. 그러니까 미국의 품질 관리 기법은 국방성에서 만들어 가지고 민간인한테 이렇게 다 보급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 밀스펙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밀 스탠다드 이거를 꼭 기억해요. 그래서 미국의 G사 이게 이제 처음에는 마틴사에서 개발을 한 다음에 완성은 G사에서 완성을 해가지고 이것이 어디로 넘어갔어요? 국방성에서 이제 하면서 이제 너희들 알겠지만 군납을 하는 모든 업체한테 뭐 하라고? GD 프로그램을 갖지 않으면 제로 디펙트 프로그램을 갖지 않으면 납품을 안 받겠다. 이 군인들은 그 강제가 가능하잖아. 그래 버리니까 미국 전체에게 퍼져가지고 이것이 이제 아까 맞아 품질관리 분임제에서 나왔지만 1964년에 어디로 들어왔어? 일본에 들어왔고 1968년에 우리나라도 들어오고 이제 이렇게 해서 GD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GD 운동은 성공했을 거 아니야? 실패했을 거 아니야? 100% 실패하지. 왜 100% 실패해? 1964년일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냐? 품질은 소용없잖아. 우선 배가 고파 죽겠는데 야 여기 그렇잖아. 그러니까 품질 이게 이 경영 혁신 기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맞으면은 테레비 한 대만 있으면 좋겠는데 고장 난다고 안 사겠냐고. 뭐만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경영 혁신 기법이라는 게 뭐가 있어야 돼? 타이밍이 있어요. 어제 시기의 적절성. 지금 같으면 우리나라가 무슨 운동을 해야 돼? 제로 디펙트 운동을 해야 되겠지만 1968년에 제로 디펙트 운동 한다면 사람들이 웃지. 쟤 지금 뭐 지금 무슨 엉뚱한 소리 하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맞으면 이렇게 쭉 편년사로 돼 있고 이게 맞으면은 그게 맞으면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성숙돼야지 사회적인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은 데다가 이 경영 기법이 들어오면 이거는 무조건 실패하게 돼 있다. 그래서 경영 혁신 기법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타이밍, 시기의 적절성.
알겠죠? 시기가 적절해야 된다는 거죠. 맞으면 우리나라에서 뭐가 맞으면 품질 문제가 막 터져가지고 이제 품질이 이렇게 중요시 될 때 제로 디펙트 운동이 도입이 됐다면 됐을 텐데 이게 이제 안 해가지고 다 어려워졌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일본에서 1964년에 이제 미국의 성공 사례를 봤더니 일본에 도입해가지고 1965년에 일본 전기 니온덴키에서 GDO 운동의 이제 발전이 이제 도입이 됐다고. 그래서 이제 이 크로스비의 품질 경영 14단계라는 게 있어요. 이 크로스비의 품질 경영 14단계는 일본이 뭐냐? 경영자가 직접 가담해야 된다. 네, 품질 경영 운동은 경영자가 직접 가담해야 된다. 아마 너희들 책 마지막에 있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두 번째는 품질 개선팀을 결성하라. 그다음에 품질 수준을 측정할 척도를 만들어라. 품질 코스트를 추정하라. 품질 의식을 확산시켜라. 문제점 시정에 노력토록 격려하라. 무결점 프로그램 담당 특별위를 설치하라. 감독층을 훈련시켜라. 무결점일을 정해놓아라. 작업그룹의 목표를 정해주어라. 근무자 오류의 원인을 추적 제거하라. 그룹 개인의 성취를 인정해줘라. 품질 카운슬러를 설치하라. 쉬지 말고 재도전하라. 이게 이제 크로스비의 품질 경영 14단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제로 디펙트 운동이고, 그거를 이제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100ppm 경영혁신 운동을 전개했는데 이걸 내가 제일 먼저 발의한 사람이야. 우리나라에 이제 이게 그래가지고 100ppm 경영혁신 운동이 이제 전개돼가지고 여기 있잖아, 이 저 자담회. 이때만 해도 내가 굉장히 젊을 때지. 맞으면은 이게 1994년이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이냐? 한 20년 전. 20년 전이니까 얼마나 싱싱했어. 그래가지고 품질 경영에 100ppm 운동을 전개하자 해가지고 이제 아까 이제 내가 무슨 책을 썼어요? 제로 디펙트 운동 책을 쓴 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이때쯤은 100ppm이라는 건 ppm은 뭐를 의미하냐? parts per million. 100만 개 중에 몇 개 분량? 100개. 100ppm이니까. 그러면 이제 10,000개 중에 하나지. 이제 이 운동을 전개하자 해가지고 이 양반이 이제 공업진흥청장이고 이 양반이 이제 옛날에 LG 그 회장, 그다음에 나 이제 이렇게 이제 광성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운동을 전개를 해가지고 그 내가 이제 그 이론서를 썼어요. 맞으면은 이제 그 우리나라에 100ppm인데 이제 이론서를 썼는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미국에서 뭐가 들어왔냐? 식스 시그마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식스 시그마의 품질 목표는 얼마냐면 3.4 ppm이에요. 이게 100만 개 중에 3.4개. 근데 100 ppm 운동은 100만 개 중에 몇 개? 100개.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웃기는 게 사실은 100 ppm 운동이 정확한 거야. 10,000개 중에 분량 하나 내자는 운동이 우리 수준에는 맞는데 또 우리는 뭐 하냐? 그냥 또 3.4가 있으니까 그 3.4는 무지무지하게 좋은 혁신 운동이고 100ppm은 좀 질이 좀 떨어지는 걸로 해가지고 나중에 이걸 갖다가 이제 싱글 ppm이라고. 이게 싱글이니까 맞으면은 1에서 10ppm. 이거는 이게 맞으면은 100ppm 운동을 요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싱글 ppm 운동이라고 그래요. 싱글 ppm 운동.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이제 이 작년에도 올해도 이제 이게 중소기업 품질혁신 전진대회에 100ppm 아니 싱글 ppm 운동이 이제 전개되고 여기도 이제 대통령 표창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왜 이제 문제가 되냐 하면은 내가 이제 100ppm 운동을 이렇게 처음에 이제 발의를 해가지고 했는데 내가 이제 어느 중소기업에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그 사장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장이 나보고 딱 그러더라고. 어느 새끼가 100ppm 하자고 했는지 그 새끼는 죽여야 된다고. 날 앞에다 놓고. 그래서 이제 왜 그러시냐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현대자동차 같은 데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여기 나오겠지만 이 100ppm 운동을 맞으면 LG전자 아까 이제 LG전자가 제일 열심히 이제 했고 그다음에 현대 기아자동차
그다음에 대우자동차, 쌍용자동차, 만덕이게 뭐 우리나라에서 또 100ppm 운동을 안 하는 회사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이제 보면서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 안 한 거 없지 않냐, 그렇지? 뭐 VE 하면 또 VE 했다, 티켓이 했다, 뭐 안 한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걸 했는데 내가 원래 100ppm 운동을 할 때는 회사에서 품질을 만들어낼 때 10,000개 중에 하나에 맞으면 결함이 나도록 열심히 만들자라는 운동이었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물건을 만들 때부터 제로 디펙트 운동이라는 게 처음부터 잘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AS라든지 이런 걸 하지 말자라는 운동으로 미국의 이제 GD 운동을 그대로 받아와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현대자동차가 이제 그 하청업체들을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제 100ppm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너도 100ppm이라 너도 100ppm 운동을 해라. 그렇게 해놓고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그러면 자동차에 맞으면 부품이 납품이 되지 않냐. 납품이 되면은 그걸 갖다가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검사를 안 해요. 왜냐하면은 너희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불량률의 역수만큼 샘플 수를 가져야 돼. 알았니? 그러면 10,000개 중에 불량이 하나라면 샘플을 몇 개 검사해야 되겠냐? 10,000개. 그래야 1개가 불량이 나오니까. 그러면 1,000개밖에 안 하면 무조건 제로지. 그래서 맞으면 불량률의 역수만큼 샘플을 해야 돼. 그러면 100ppm 운동을 하려면 샘플을 몇 개를 구해서 실험을 해야 돼? 10,000개. 알른이 죽지. 10,000개 실험을 하니 안 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현대에서 어떻게 하느냐. 현대자동차에서 납품하는 업체 보고 우리 무검사로 가겠다. 검사를 할 수가 없는 거야. 100ppm 무검사를 하겠다. 그 대신에 불량이 하나만 나오면 너 죽을 줄 알아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납품하는 업체가 어떻게 하겠냐. 죽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납품하기 전에 전수검사를 하는 거야. 샘플링 검사를 안 하고. 그러려니까 무슨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 검사 비용이 너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 100ppm 운동 하자는 놈 죽일만 하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떤 운동 같은 것들이 항상 내가 얘기하지만 어떤 효과보다는 어떤 때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알겠죠? 약에는 항상 뭐가 있어? 부작용이 있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혁신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아주 유의해야 되는 것이 항상 부작용이 되는 거야. 부작용이 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걸 어떻게 바꿀 방법이 없는 거야. 중소기업이 말하면은 물건을 만들 때 10,000개 중에 하나의 불량이 나도록 이렇게 처음부터 잘 만들도록 해야 되는데 중소기업들이 그걸 만들 능력이 없어요. 없으니까 뭘로 그걸 다 땜질하냐면은 전수검사로 땜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말하면 100ppm 운동을 이렇게 품질 혁신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내가 이제 이 100ppm 운동에서 왜 빠졌냐 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그 정부에서 또 100ppm 운동을 한다고 하는 게 항상 내가 그러잖아요. 이게 정부에서 이게 관여를 하면은 이게 항상 문제가 된다고. 100ppm 운동을 한다고 하고는 어떻게 했냐면은 저 경제인 연합회에서 너네 5억만 내라. 너네 저 상공회에서 5억만 내라. 너네 또 무역협회에서 5억만 내라. 이래 가지고 4개 단체에서 20억을 걷었어요. 그래 가지고 내한테 연구비는 쥐꼬리만큼 주고는 그 20억을 어디다 다 털어놨냐면 이 매일경제 얘네들한테 털어놔 버렸어요. 그래갖고 이놈들이 막 신문에 맨날 뭔만 해? 100ppm 품질혁신 운동해가지고 막 신문에 이렇게 맨날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쉽게 설명을 하면은 이론적인 배경도 지금 만들고 있는데 물건도 안 된 게 맞으면 임신한 놈을 갖다가 애도 낳기도 전에 그냥 선전부터 막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실속이 없는 거지. 원만히 알겠죠?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말하면 그 생산 현장에서 뭐를 해야 돼요? 생산 현장에서 얘네들이 제대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드라이브 운동으로 전개돼야 될 것이 나중에는 전수검사 운동으로 전개가 되는 이런 넌센스를 빚어 가지고 이게 이제 빠졌는데 그게 이제 말하면은 뭐 우리나라에 이제 1,600개 업체가
이게 맞아 100ppm 품질혁신 우수 추진 사례 발표대회 하면은 막 몰려가지고 1,600개 업체가 한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이런 그 경영 혁신사를 이렇게 쭉 강의하는 걸 여러분들이 그 의의를 잘 알아야 돼요. 이게 항상 이게 잘 되는 것도 있지만 또 뭐야? 항상 이게 부작용이 나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이게 소멸하는 이런 이제 특징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100ppm 운동이 근데 이제 기업 생존 품질 혁신에 달려 있다. 그래서 이제 100ppm 운동이 뭐냐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오고 내가 이제 여기에 강의도 많이 나가고 그랬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매일경제가 매일 이걸 갖다가 막 신문에 얼마치를 했다고? 거짓말 좀 보태면은 20억 원어치를 그냥 광고로만 쓴 거야. 연구 개발은 하나도 안 하고 이제 이래 가지고 이게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이제 그 말하면 기업 사례 100ppm 혹시 뭐 조기 달성 납품 불량률 제로. 아 이거는 당연하지. 납품 불량 왜? 전수 검사를 하니까 납품 불량률은 제로지. 그러면 제조 불량률이 얼마야 돼? 100ppm 해야 되는데 제조 불량률은 뭐 1000ppm, 2000ppm이면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거야. 그래서 이제 한국차 품질 세계 시장의 도전장 뭐 해가지고 가장 이게 열심히 한 회사들이 자동차 회사들이 제일 열심히 했고. 이제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나라 이제 품질에는 왜 어떤 목표를 명확히 했잖아. 말하자면 10,000개 중에 1개라는 이런 목표를 명확히 함으로써 어느 정도는 또 기업의 그 효과를 거뒀고 지금 100ppm 운동은 이제 이름은 뭘로 바뀌었다고? 싱글 ppm 운동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이게 이제 동남아라든지 이제 중국이라든지 이게 몇 개 회사에 이게 전파된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그 동남아로 나가 있는 것도 있고 이제 중국에 나가 있는 것들도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한류 이게 말하자면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온 첫 번째 경영혁신 기법 하면은 뭐야? 100ppm 운동. 그다음에 이제 이게 요새는 이제 싱글 ppm으로 바뀌었지만 이게 지금 나가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품질 운동은 싱글 ppm으로 전환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이것은 어디서 지금 주관을 하냐면은 아까 품질관리 분임조는 표준협회에서 주관하고 이거는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의에서 주관을 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약간 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저 품질관리 운동은 기본적으로는 3가지 큰 운동이 있는데 첫째가 뭐야? 너희들이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6시그마, 6시그마 운동이 이제 제일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100ppm 운동, 그다음에 세 번째가 오늘 배운 품질관리 분임조 활동. 요 3가지가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품질관리 운동으로는 가장 3대 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100ppm 운동이 이제 수출을 해가지고 중국의 성광전자라고 하는 이 회사가 해외 1호로 인증을 받았고 동남아에도 전파가 됐다고. 그래서 이제 이 100ppm 운동의 새 활력소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게 나왔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뭐예요? 모토로라사의 이제 6시그마 운동하고 이렇게 이제 이게 오버랩이 되면서 약간의 문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싱글 ppm을 운동을 할 때 이제 이 싱글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S는 뭐냐? 스코프. 이제 이 S는 싱글의 S는 스코프다. 그러니까 어떤 그 품질 혁신 운동에 뭐를 정한다? 범위를 정한다. 이 스코프를 정한다. 그 다음에 이제 I는 일루미네이션. 그 다음에 이제 N은 난 컨포미티. 그 다음에 골. 그 다음에 레벨업. 그 다음에 이밸류에이션. 그래서 싱글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나중에 너희들이 이제 배우겠지만 6시그마 운동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를 띄어가지고 6시그마 운동은 Dmake이라고 그래. D는 뭐냐면 define, 그 다음에 measure, 그 다음에 analysis, improvement, control. 그래서 이게 좀 비슷한 이제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처음에 100ppm 운동은 이런 건 아니었는데 6시그마가 들어오니까 이거하고 경쟁력을 가지려고
6시그마 쪽으로 이렇게 변신을 해버린 이게 이제 싱글 ppm 운동으로 변신했고 이 싱글 ppm 운동에는 내가 관여하지 않았어요. 100 ppm 운동에만 관여를 하다가 싱글 ppm은 이제 딴 사람들이 이렇게 관여를 해가지고 매년 이제 그 싱글 ppm 운동에서 대통령 표창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온다 이렇게 보고 너희들이 이제 오늘 숙제는 이제 제출을 하는 건 아니고 또 들어가서 뭘 한번 뒤져봐요. 싱글 ppm 이건 어디에서 한다고 그랬어? 대한상의에 들어가 가지고 싱글 ppm 운동이 어떻게 되고 있고 요새 이제 뭐 어떤 현황인지 해서 한번 이렇게 너희들이 한국에서 공부를 한다는 거는 그런 중요한 거잖아. 이건 싱글 ppm 운동은 대한상에서 한다도 이런 그 인포메이션을 얻는 게 정보를 얻는 게 중요하니까 이제 싱글 ppm 운동은 대한상에서 이게 표준협회에서 하더라. 이것은 어디서 하더라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꼭 한번 찾아보길 바라요. 그래서 이제 말하면 뭐 싱글 ppm 품질혁신 전진대회 이게 이제 이거는 대개 이제 5월달에 열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 말하면 삼성 공조 싱글 ppm 인증식을 개최하고 이제 여기도 또 누가 나와요? 이제 국무총리가 이걸 한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 이 경영혁신 운동에 왜 누가 다 말아먹느냐? 누가 다 말아먹어요? 정치 하는 사람들이 국무총리가 나서고 뭘 이거는 순수한 뭐야 민간 운동이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전부 정부에서 나서 가지고 말하면은 이게 품질관리 분임제 경진대회도 표준협회에서 하고 대통령 뭐 훈장을 주고 뭐 이렇게 하고 또 뭐 이것도 또 싱글대회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내가 그 옛날에 좀 곤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게 말하자면 100 ppm 운동도 이제 이렇게 있는데 공업진흥청장한테 전화가 와요. 교수님, 그 100 ppm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그러면요, 아주 중요하죠. 그러면 또 얼마 있다가 태안상의 회장한테 전화가 와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그냥 그 말하면 그 정부 기관들이 이게 서로 경쟁적으로 그러니까 기업들은 어떠냐면 혼란이 와요. 100 ppm 운동을 하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뭐 말하면 이제 이런 것 이제 이런 식으로 6시그마 운동을 하기도 그렇고 이제 이것은 순전히 누구한테 맡겨야 돼? 민간인들이 말하면 돈이 된다고 생각하면 하고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꼭 하라고 하면은 굉장히 곤혹스럽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정권 끝나면 끝나지 않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너희들 녹색 경제라는 거 기억하냐? 녹색 경제가 뭐냐? 이명박 대통령 때 막 녹색 경제 한다고 하더니 며칠도 안 됐는데 싹 없어졌잖아. 녹자라는 단어 그냥 싹 없애버렸잖아. 전부 다 없애버렸잖아. 근데 이런 식이라고. 그러니까 국가가 관여해버리면은 그때 이제 똥파리들이 막 꿰는 거야. 막 그걸 막 했다고 막 연구해 갖고 막 녹색 뭐 전부 요새 또 뭐야? 창조 그냥 전부 창조. 개나 거리나 막 다 끼어들잖아. 그다음에 이제 막 박근혜 정부 끝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또 싹 없어지고 무슨 뭐 똥개에 사라지듯이 그냥 다 사라져 버리는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각 말하면 혁신 운동마다 뭐 싱글 ppm으로 3년간 698개사가 789억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이게 이제 믿을 수 있는 수치들이 아니에요. 그냥 막 이렇게 갖다 붙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참 안타깝다고 하는 게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싱글 ppm 품질 인증서는 중소기업청장이 이걸 발행을 해요. 이게 근데 국가가 기업에 대해서 이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 국가가 말아먹은 것 중에 가장 좋은 운동 중에 하나를 뭘 말아먹었다 해서 아까 품질관리 분임조를 새마을 분임조로 한다고 해서 말아먹고 뭐 이런 거 전부 다 이 국가가 관여하면은 다 잘못된다 하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해요. 근데 이제 내가 처음에 이 100 ppm 운동을 전개하면서 이 ppm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번역했느냐? 파트 퍼 밀리언, 100만 개 중에 몇 개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퍼펙트 프로덕션 무브먼트다. 이게 완전 생산 무브먼트다.
그래서 제로 디펙트 운동, 아까 내가 쓴 그 제로 디펙트 운동하고 요거를 연관시켜 가지고 이렇게 해서 100ppm이라는 건 딴 말로 번역하면 100% 완벽한 생산 운동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됐었던 것들이 이제 이게 변해 가지고 그 100ppm 운동이 이제 처음에 95년에 전개할 때는 한 30개 기업이 하다가 이것들이 막 이제 650개 막 이런 식으로 급전직하로 이제 늘다가 그다음에 이제 요새 또 이제 싱글 ppm 인증 업체로 하면서 또 이제 108개 뭐 이런 식으로 늘다가 이제 지금은 이게 이제 슬슬 이게 지금 이제 줄어드는 형편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오늘 뭐 찾아보라 그랬냐? 응? 한국표준협회에 들어가 가지고 품질관리 분임조 맞으면은 2013년에 금상 받은 업체들 중에 하나 들어가서 동화상 이렇게 한번 이제 보고 그다음에 품질관리 분임조 활동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렇게 한번 보고 그다음에 이제 대한상의 상공회의소 대한상의에 들어가서 100ppm 싱글 ppm이죠. 거기 이제 싱글 ppm 운동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떤 회사들이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지 이걸 한번 이제 보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보면은 100ppm 하는 회사도 뭐를 해? 품질관리 분임 좋은 활동도 하고 뭐 6시그마도 하고 막 다 짬뽕이야. 왜냐면은 100ppm 운동은 국가에서 하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분임조 이것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6시그마도 해야 되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이게 완전히 그 우리나라의 이제 문화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비빔밥 문화라고 하지 않냐. 이게 막 경영혁신도 완전히 비빔밥 형태로 이렇게 돼 있다. 그런 걸 이제 너희들이 한번 이렇게 오늘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게 뭐 데포트로 낼 필요는 없고 너희들 머릿속에 우리나라 경영혁신 기법들이 이런 것들이 지금 믹싱이 되고 이건 지금 다 현장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이니까 이게 이제 나오기는 한 20년 전에 나왔지만 지금도 다 돌아가는 것들이니까 이것들을 확인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싱글의 의미는 첫째가 뭐야? 스코프, 일루미네이션, 현상 파악, 난 컨포미티, 원인 분석, 골, 목표 설정, 레벨업, 이밸리에이션 해가지고 이제 이게 싱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싱글 ppm의 추진 절차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2009년도에 이제 보면은 대체적으로 싱글 ppm 인증 회사가 몇 개야? 1,751개. 이게 싱글 ppm 회사라는 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100만 개의 분량 중에 제품 중에 분량이 몇 개? 10개 이하. 싱글이니까. 이게 9개 이하지. 9개 이하. 이게 이제 싱글이다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1,751개 정도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죠. 그래. 혹시 너희들이 이제 이런 오늘 운동은 주로 이제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 일어난 제로 디펙트, 일본에서 일어난 품질관리 분임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1962년 그때가 전 세계적으로 제품의 뭐가 양적인 시대에서 뭘로 질적인 시대로 바뀌는 그런 터닝 포인트 시절이었다. 그래서 이제 일본하고 미국에서 그래서 이것이 끝나고 나면 이제 전 세계 품질은 어디로 옮겨오겠니? 일본으로 다 옮겨와 버리지.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1960년대 이전에는 세계
제조업의 중심이 미국에 있다가 60년대 이후에 이제 어디로 넘어와요? 일본으로 넘어와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소개하는 기법들은 다 일본에서 나온 기법들이 이제 주류를 이룬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그 너희들이 이제 알겠지만 이제 제조업 같으면은 기술이 앞서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그 기술을 서포트하는 뭐가 경영, 이게 산업공학 기술이 같이 따라가줘야 돼. 공장 관리 기술이 따라가줘야 된다. 이걸 우리가 딴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관리 기술이라고 그러는데, 관리 기술이 이제 따라가주지 않으면은 말하자면은 전문 기술은 말하자면은 그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계공학,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좀 미안한 얘기인데 이 산업공학을 학부에서 전공하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학부는 기계공학과를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원에서 산업공학을 하면 날른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제 그 뿌리를 어디에다 가지고 있어야 돼? 전문공학.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자공학을 하고 산업공학을 한다든지 화공을 하고 산업공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지금이라도 너희들 부전공을 하나 정해가지고 어디 가서 전자공학 가면 전자공학과에 가서 전자공학 개론이라도 이게 한 학기에 한 과목씩이라도 들어두는 게 주전공이 뭐냐 산업공학, 부전공이 뭐냐 전자공학, 주전공이 뭐냐 산업공학, 부전공은 기계공학. 이제 이런 식으로 해두는 게 신상에 좋아. 왜냐하면 삼성전자에 갔는데 전자가 뭔지도 모르는 님이 어떻게 품질 관리를 하냐. 그잖아. 뭐가 좋은지를 알아야지. 맞으면 반도체가 뭔지 뭐는 알아야 품질 관리. 자동차에서 기계 부품이 뭔지를 알아야 품질 관리를 하든 생산 관리든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그것을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가가지고 완전히 그냥 모래성을 쌓은 거고 똑같아. 맞으면 산업공학이라는 거는 모래성을 쌓은. 그래서 가능하면 너희들이 이 학부에 다니면서 부전공을 하나 하는 게 좋아요. 부전공을 뭘 해도 좋아? 맞으면 뭐 기계를 하든 화공을 하든 뭐 전자를 하든 아니면 경영학을 하든. 이게 경영학과에 가서 뭐를 들어요? 뭐 마케팅이라든지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거를 좀 듣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너희들이 이제 이걸 이루지 않으면은 산업공학은 좀 뭐에 비유될 수 있어요? 감초. 이게 모든 약에 들어가는데 감초만은 약이 안 돼. 뭐만 알겠어요? 이게 맞으면 감초만 가지고는 약이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기계공학에다가 뭐가 들어가야 돼? 산업공학이 들어가면 이게 환상에 이게 되지. 그래서 그걸 꼭 하도록 하고 혹시 또 딴 질문 있으면 질문해보고 없으면 이걸로 끝내자.